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의 파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파산을 안 되게끔 막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요, 아시아나항공은요 완전 자본 잠식이 거의 유력하게 되고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될 CB라고 해서 전환사채 이자 그리고 회사채 상환,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3,800억 원. 당장 영구채 이자만 732억 원 가량 되고요. 여기에다가 회사채 상환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540억 원 정도가 만기 도래된다고 이야기하고요. ABS라고 해서 자산 유동화 정권도 지금 잔액 중에서 2,570억 중에서 말입니다. 317억을 다음 달 9일까지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몰려오는 게 엄청나는 거예요. 몰려오는 게. 뭐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이게 영구채로 되어 있는 전환사채 이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회사채 상환까지 계속 몰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시장에서 말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지금 채권 시장의 어떤 패닉 때문에요. 채권을 발행해봤자 이게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미매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당장 돌아오는 회사채는 장난이 아닐 거고 여기에 이자까지 주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3,800억 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아나가 전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조 7,405억 원이라고 합니다. 2조 7,405억 원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일반 대출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550억이 되고요. 한도 대출이 1조 7,930억 원. 여기에다가 시설 대출은요 312억 원입니다. 영구전환사채 10입니다. 5,047억 원이고요. 신용장 보증도 있습니다. 986억 원이요. 여기에다가 운영자금하고 미사용된 대출 2,580억 원. 이거 다 합치니까요 2조 7,405억 원이나 돼요. 그러면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갚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아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산업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요. 대한항공의 주주들에게 이게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임 이슈가 배임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이게 다른 어떤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지금 막힌 거예요. 게다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기업 결합 심사가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요국에서 아직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속도가 늦어요. 당장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서도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허가가 우리나라에서부터도 안 났으니 지금 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이것도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요 대한항공 지원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파산이 날 수밖에 없는 지경,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요 산업은행, 이 국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자 전환한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를 샀던가 아니면 대출을 해줬던가 이 내용을 출자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출자금으로. 예, 그 방법 외에는요. 예, 그 방법 외에는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을 막을 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 자본이 완전 잠식이 된다. 이럴 경우에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상폐가 될 가능성도.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요. 상폐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투자한 주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상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상폐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상폐의 가능성. 예, 거래 정지에 대한 가능성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이게 아시아나 항공 이러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파산이 날 가능성이 많아서 산업은행이 투자한 돈을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다른 대기업들은 괜찮을까요? 다른 대기업이라고 해서 회사채를 지금 발행할 그런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채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예, 파산 신호 내지는 예, 자금 경색의 신호가 다른 대기업들 걸로까지도 확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상황은요, 예, 굉장히 예, 나쁘다. 자금시장이 특히 나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자금시장의 상황은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로 치닫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요즘 같을 때는요. 진짜 현금만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막을 거다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기대해야 되고요. 이게 대기업까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미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 전체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막아낼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쌓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